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또 심기를 건드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화를 돋궈주는데요. 이번에는 염치 없게도 자기들이 직접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잠수함 사업을 재개하자고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배신하면서 했던 짓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인니는 한국 없이 다른 나라들과 잘 해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결국 줄태자를 맞고 돌아와서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아쉽지 않죠. 이미 한국 잠수함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인니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3척 도입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에 걸쳐 인도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당초 여기에 더해 3척을 추가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계약분 인도가 완료되기 직전인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계약분 3척에 대한 계약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언론을 통해 장보고급을 비롯한 한국 잠수함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결함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 풀림 문제와 동력 체계의 인버터 모듈 결함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점 모두 사실은 원형인 209형 잠수함과 214형 잠수함을 독일에서 수입해오면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사 풀림 문제의 경우 국산과 독일산 나사의 규격이 미세하게 달랐기 때문에 독일산을 기준으로 설계된 부품의 국산 나사를 사용했을 경우 교합 강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도입 초기에 철판을 덧대고 추가적인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말끔하게 해결했었죠. 인버터 모듈의 결함의 경우는 한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본인 214형이 독일에서부터 달고 온 문제점이고 장보고급으로의 개량 과정에서 한국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죠. 209형과 214형은 카탈로그 스펙이 매우 좋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 팔렸는데요. 인버터 모듈 결함은 도입국 거의 전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빈발하는 문제였고 한국 역시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겼죠. 참다 못한 한국은 결국 도산 안창호함을 국산 개발해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9형 잠수함과 214형 잠수함의 태생적인 결함들을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마치 계약 파기에 밑준비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냉정하게 해군력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니의 이런 행보는 자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단 5척에 불과한 잠수함 전력에서 3척은 한국이 판 장보고급이고 나머지 2척은 장보고급의 원형인 209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니는 한국 뒤통수를 쳐보겠다고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얼마 뒤 인니는 트레키에와 프랑스의 잠수함 수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한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놓고 뒤통수를 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해군 전문 군사 매체 네이비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트레키에와 프랑스의 잠수함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 구매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도대체 뭘 원해서 이런 짓을 했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니가 늘상 그렇듯이 가격 깎아달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고 파는 중대사를 치르는 건데 때 좀 쓴다고 안 될 일이 되지는 않죠. 한국의 입장은 싫으면 말고였고 덕분에 이때를 기점으로 장보고급 3척의 추가 도입 계획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장보고급의 도입 계획을 재개하자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언론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인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 잠수함의 2번째 배치를 고려 중이며 국방부와 나중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번 주 국방부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인도네시아가 되먹지 못한 족속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뻔뻔한 것도 이 정도가 되면 당황스러운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트르키예와 프랑스한테서 퇴짜를 맞은 모양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먼저 뒤통수 치고 떠난 상대를 다시 찾는 경우는 또 뭔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퇴짜를 맞은 이유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금 지불 태도가 좋지 못하고 잠수함 운용 숙련도도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한국한테 KF-21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총 1조가 넘는 분담금에서 인니가 납입한 금액은 지금까지도 1% 수준입니다. 장보고급의 도입 당시에도 인니는 한국이 이례적인 수준의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겨우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흔히 장보고급 잠수함의 대금은 전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사실과 다릅니다. 인니가 장보고급을 구매할 때 수출금융을 통해 대금이 지불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인니는 잠수함이 갖고는 싶은데 당장에 줄 돈이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잠수함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길을 돌아간 이유는 개도국이 상대일 경우에 기업 대 국가 간 거래가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채워라 내어라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전환해서 빚을 진 국가한테 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인니는 이때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았고 이때 진 빚은 여전히 국채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빚을 만들어 뒀다고 해서 인니가 그걸 다 갚을 신용이 있는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90년대에 영국이 인니에 같은 방식으로 호크 고등훈련기와 스콜피온 경전차를 팔았는데 인니는 이 빚을 아예 갚지 않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 수출보증국은 이 빚을 세금으로 메워야만 했죠. 인니가 돈만 잘 떼먹는 것도 아닙니다. 잠수함을 팔았더니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는 형편없는 운용 노하우도 악명이 높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난갈라함 침몰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운용하던 209형 잠수함인 난갈라함이 53명의 승조원을 태운 채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실종, 이후 침몰이 확인된 사건이죠.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인니의 정비 불량이 꼽히는데요. 1981년 독일에서 사온 난갈라함은 원체 노후된 함선이었기 때문에 2012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가져가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로 난갈라함이 단 한 번도 오버홀 창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정비 주기는 6년에 한 번으로 개량 이후로 한두 번은 창정비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8년 이후로는 잠수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잠수함에 인니는 심지어 34명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보다 승조원을 19명이나 더 태워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놓고는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2년 한국이 진행한 개수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억지를 감히 입에 담았습니다. 2012년 한국한테서 받은 성능 개량에 만족해서 장보고함을 계약한 것은 다름 아닌 인니인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운용법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행히 대우조선해양은 물론이고 209형을 생산한 독일으로도 불똥은 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무기를 사간 도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를 판 기업이나 나라 역시 어느 정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가라앉혀도 이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인니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팔아주면 가라앉히고 가라앉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즉시 판매국에 뒤집어 씌우는데 튀르키예와 프랑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라를 상대로 거래를 할까요? 물론 한국도 더는 인도네시아한테 당해줄 이유가 없죠. 인니가 처음 정보고급을 사갈 때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잠수함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한국 방산의 위상은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얼마든지 잠수함 사업을 함께할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 관계자도 인도네시아의 접촉에 대해 형식적인 반응만 내놓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죠. 당장 인도네시아의 뒤통수 때문에 갈 곳 없이 붕 떠버렸던 장보고급 후계약분 세척은 이제 폴란드와 필리핀이 서로 가지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사보타주로 해적가스관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SLBM 투발 기능을 갖춰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수함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 선박의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점 활개치고 다니자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전력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싼 맛에 러시아나 중국의 잠수함에 손댔다가 크고 작은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본 필리핀은 제대로 된 잠수함을 팔아줄 수 있는 믿음직한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SLBM 투발 능력을 갖춘 잠수함, 필리핀이 원하는 제대로 된 잠수함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인도도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도군에서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대부분 국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한국만은 아직까지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기는 해서 한국도 하차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경쟁 과정에서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모두 제쳤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붕 떠버렸던 잠수함을 사겠다고 돌아오면 한국이 반겨줄 줄로 알았는데 고작 2년 남짓한 사이에 세계 이곳저곳에서 한국 잠수함을 사겠다고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통수나 쳤던 인니를 한국이 선택해줄 리가 없죠. 자기들이 아니면 한국이 장사도 못할 줄로 알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던 인니는 졸지에 원래 자기 몫이던 잠수함도 다른 나라에 뺏기고 닥쳤던 게 꼴이 나버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